이번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의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확인 문제입니다. 그림의 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점선으로 표시된 네 구간을 부피 흐름률, 속력, 압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는 문제예요. 얘가 지금 이상유체란 말이야. 이상유체라는 것은 항상 부피 흐름률이 뭐합니까?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A에서 이상유체, 즉 RV는 부피 흐름률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B입니다. B.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속도 V1과 V2의 차이를 구해보면 단면적이 어떻게, 부피 흐름률은 항상 일정한데 단면적이 크면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V1이 V2보다는 큰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높이 차는 있지만 얘가 지금 단면적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부피 흐름률은 일정한데 높이 차는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운동 에너지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거야. 따라서 V2하고 V3 단면적이 같으니까 V2, V3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그렇죠. 관이 흐름률은 일정한데 속도가 아니라 단면적이 이쪽이 넓으니까 V3가 V4보다 속도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높이가 같은 쪽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더 크면은 압력은 더 작고 그렇죠. 속도가 크면 압력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P1보다는 P2가 크겠죠. 그죠? P1보다는 P2가 클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높이가 H,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의 압력이 더 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아래 방향, 유체가 흐르면서 아래 방향이 압력이 더 커요. 요 식에 의해서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가 속도가 더 큽니까? V3가 속도가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V4가 압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압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쪽부터 쓰겠죠. 4, 3, 2,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밀도가 주어진 이곳엔 에틸 알코올이 그림 14-15처럼 단면적이 이거에서 점점 가늘어지는 관을 통해 수평으로 흐르고 있다. 관 양쪽 압력의 차이가 4120파스칼이라고 할 때 에틸 알코올의 부피 흐름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한번 해봅시다.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하면 이런 식이 하나 되는데, 지금 높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압력의 차이는, 그렇죠, 2분의 로우에 묶어서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얘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로우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요 조건이죠.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에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됩니다. 따라서 V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이 나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2의 제곱은 얘를 또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791, 압력의 차이는 4120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V2는 초당 3.73m를 이동하는 속도로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부피 흐름률은 일정하니까요. RV 값, 즉 A2 곱하기 V2를 곱하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부피 흐름률은. 예, 다음 문제예요. 서부 영화에서 악당이 14-20처럼 여기 오른쪽 그림입니다. 뚜껑이 없는 물탱크에 총을 쏘아 수면에서만큼 아래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속력 구하라. 우리가 여기에서의 대기압을 P0, 그러니까 거의 약간의 위치차는 있지만 두 개의 그냥 대기압은 그냥 일정하다 가정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요 H 높이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하면 이때는 속도가 0이니까 요거가 나쁘죠. P0 플러스 로우 GH, 에너지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정확히 말하면 압력이 될 건데, 그리고 여기서의 압력은 뭡니까? P0의 요 위치 기준 위치라고 본다면 그때는 2분의 로우의 V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요거는 약분이 돼서 결국에 V제곱, 즉 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속력은 바로 요거가 돼요. 우리가 낙하 법칙에서 구하는 속도랑 똑같이 되겠죠. 그죠? 다음입니다. 온수 가열 장치에 있는 물이 지방 곳곳을 순환한다. 3atm의 압력하에 지하실에 있는 지름 4.0cm인 파이프를 통해 0.5m/s의 속력으로 물을 퍼올린다면 이거가 되겠죠. 그죠? 5m 높이의 2층에서 있는 지름 2.6cm의 파이프에서 흐름 속력과 압력은 얼마인가?
파이프는 질들을 정상유라는 거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얘가 이상유체라고 본다면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겠죠. 일단 요때의 단면적을 A0, 그때의 속력을 V0, 요때의 단면적을 A, 그때의 속력을 V라고 놔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V잖아요. 5층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V는 A분의 A0의 V0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뭐냐면 파이의 1.3의 제곱, A0는 파이의 2.0의 제곱해서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그 V 값은 1.18의 m/s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흐름 속력. 그러니까 5층 높이에서 이쪽의 속력은 1.18m/s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압력을 구해볼게요. 우리가 이 위치에서의 압력은 P0 플러스 2분의 로우 V0의 제곱이고, 이 위치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하면 P1 플러스 로우 GH 플러스 2분의 로우 V의 제곱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P1이니까 P1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5 ATM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벤트리미터라는 이 기계를 보고 압력을 재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체 유량을 재는 벤트리미터를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밀도가 로우 F인 유체가 단면적이 A1인 영역을 지나 단면적이 A2로 좁은 영역을 지나가더라. 두 영역의 밀도가 로우 L인 두 영역은 밀도가 로우 L인 유체가 채워진 U자형 압력계, 요거죠. U자형 압력계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좁은 영역에서의 유체 속도가 더 높으므로 이곳의 압력은 다른 데에 비해 압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압력의 차이는 U자 간의 유체의 높이차 델타 H에 알 수 있더라. 속도 V1을 이제 구하는 건데 측정한 요건 알 수 있고, 이거 알려진 상수값, 또 알려진 로우 F랑 로우 L, 그리고 요 R 단면적에 대한 B죠. 요거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러니까 V1을 델타 H 로우 값 그리고 R의 식으로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겠죠. 그 로우 F는 여기죠. 예를 들면 이 어떤 기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우 F죠. 요게 이상 유체라고 보고, 요거는 로우 L이죠. 요 밀도를 담긴 어떤 정지 유체라고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부피 흐름률은 항상 일정해요. 얘는 부피 흐름률이 이상유체 일정하기 때문에 A1 V1과 A2 V2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V2는 V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2는 A2분의 A1분의 V1이니까 A2분의 A1을 R이라고 놨으니까 V2는 RV1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지 유체, 요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파스칼의 원리로 인해서 어떤 식을 또 표현해 볼 건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의 유체가 지금 뭐냐면 로우 F의 밀도가 여기 초록색으로 났습니다. 이 초록색이 로우 L인 어떤 또 유체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흐르는 유체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요 관이 작으면 요거는 이상유체니까 이상유체에서 단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돼? 단면적이 작으면 이거는 부피 흐름률 일정하니까 속도 V2가 어떻게 돼요? 더 빠르고 V1은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크단 말이야. 속도는. 그죠? 왜냐면은 부피 흐름률이 일정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V2가 더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적으니까 V2 요 점에서의 이 유체에서의 각각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의 압력은 P1, 요 위치에서의 압력은 P2라고 보면 속력이 V2가 더 빠르니까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압력이 더 크니까 이 아래에서는 더 크게 눌러주겠죠. 그리고 여기가 더 작게 눌러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먼저 요 P1이 여기 볼게요.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유체를 보게 되면, 요만큼의 어떤 유체를 보게 되면 얘는 정지 유체로 봐도 무관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정지 유체로 봐도 무관합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은, 왜냐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요거로만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운전합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P1 이게 왜 이래? 여기 있어요. 요 P1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1, 요 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2라고 놓고요. 그리고 요 위치에서의 작용하는 압력을 P1 프라임, 그리고 요 높이를 H라고 볼게요. 여기는 델타 H라고 했으니까 요 H 위치에서 요 유체의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P2 프라임, 그리고 요 위치에 작용하는 압력을 P2 더블 프라임 이렇게 놓을게. 그럼 먼저 요 P1이죠. P1 프라임하고 요 사이의 관계식을 해주면 P1 프라임은 P1에 대한 압력의 요 밀도는 로우 F잖아요. 로우 F G의 H 델타 H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입니다. P2에 의한 압력과 P2 프라임에 대한 압력에 대한 관계죠. P2 프라임은 P2의 요까지의 밀도는 로우 F잖아요. 로우 F GH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2 프라임과 P2 더블 프라임과 P2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P2 더블 프라임은 P2 프라임 더하기 요거는 밀도가 여기서는 로우 L이죠. 그러니까 로우 L G 델타 H예요. 왜냐면 여기는 정지 유체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P2 프라임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야. 그러면 P2 프라임은 P2 플러스 로우 F GH 로우 L G 델타 H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유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우리가 깊이가 같다면 요게 뭐죠? 요 압력과 요 P1 프라임 압력과 P2 프라임 압력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바로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죠. 이게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왼쪽 식은 얘가 될 것이고 오른쪽 식은 얘가 되잖아.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얘는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뭐만 살아남냐면 P1 빼기 P2 여기로 넘어가고 얘랑 얘를 곱한 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로우 L 빼기 로우 F의 G의 델타 H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됐죠? 요게 바로 하나 나오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요게 돼요. 같은 높이기 때문에 P1의 2분의 로우 F V1 제곱 P2의 2분의 로우 F의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V2는 R V1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P1-P2죠. P1-P2는 P1 요게 넘어가고 요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2분의 로우 F V1 제곱으로 묶어주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오른쪽 건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결국에 같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V1의 제곱은 뭐가 된다? V1의 제곱은 이러한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원하면 얘에다가 최종적으로 V1은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돼요?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V1은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됩니까? 답이 된다는 거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